자,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 재개를 지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럼 김건희가 결국 돈 버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전혀 원안 자체를 백지화시킨 상태에서 설계와 구상과 뭐 이런 것들이 백지 상태에서 출발한다고 합니다. 관련된 내용 먼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중단된 서울 양평고속도로 사업 재개를 공식적으로 지시했습니다. 인근 지역의 극심한 교통 혼잡과 2029년 교산 신도시 입주에 따른 교통 수요 대응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판단을 한 건데요. 국민의 교통 편이라는 실용적 가치에 집중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타당성 검사 다시 뽑는 것만 하더라도 3년이 걸릴 걸로 예상이 됩니다. 도로 완공까지는 10년이, 9년이 앞으로 더 걸릴 예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강상면에 걔네 문중 땅으로 지나가는 도로는 아마 영향평가를 정상적으로 하게 되면 그런 쪽으로 라인은 안 나오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최적의 교통량과 시민들, 경기 도민 편의를 위한 좋은 안이 나올 것으로 보여져요. 사실 이게 수요는 분명히 있는 도로입니다. 뭐 서울 양평 간의 주말의 정체라든지 그동안에 늘어나고 있는 교통량, 서울 도심하고의 연결고리를 생각하면 어떤 형태로든지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상한 어떤 개인의 이익이 거기에 끼어들게 되면서 노선 변경이라든지 이상한 공사나 설계들이 그동안 만들어졌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 권력 집중으로 일어난 비리 중에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이걸 재추진하는 동력들이 부족했던 거예요. 오해 사니까. 그렇지. 너 결국 건이 편 들어주려고 이거 하는 거야? 아니면 조선일보 땅으로 돌리려고 하는 거야? 등등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인 건데 조선일보 땅. 나는 원노선이 있고 조선일보가 그쪽에 땅이 있을 거라고 의심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근데 그와 상관없이 도심이나 교통량 균형에 맞춰서 백지 상태에서 다시 이거를 타당성 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3년 걸린다는 겁니다. 근데 무슨 2개월, 3개월 만에 타당성 조사를 맞춰가지고 진해 선산 앞으로 도로를 빼는 설계를 뽑는 이런 미친 짓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업 자체가 복원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국가 SOC 투자에 있어서 국회의원 땅이라고 휘어지고 높은 놈, 돈 많은 놈 땅 지나가기 위해서 변경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대로 된 어떤 신뢰를 하나 남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맞아요. 대통령이 부동산 몇 번 나오는 거야? 교장 선생님이라서 그래.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다주택자의 업무 배제, 아예 결정 과정이나 토론 과정에서 다주택자 공무원들은 부동산 정책 하지 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일할 수 있는 고위 공무원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계장이 결정해야 되나? 계장급이? 아무튼 있을 겁니다. 이 정책이 어떻게 나오게 된 건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 중요한 포인트도 있으니까요. 네. 자,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 대전환의 핵심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책의 0.1% 결함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청와대와 내각에서는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실제 주택 보유 현황을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이걸 조사한 다음에 이 결과에 따라서 이 주택 및 부동산 정책을 입안, 보고, 결제하는 과정에서 다주택자,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 공직자를 완전히 배제하겠다는 겁니다.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지위 이해관계가 섞여 있는 놈은 여기에다 배제한다라는 것도 원칙이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이 기회에 부동산 정책 내지 경제 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 시기들의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포괄적이에요. 공무원들의 재산 현황을 일단 의무적으로 다 까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요, 지금, 토쿠키님께서 배우자와 자녀도 포함해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당연한 말씀입니다. 더 중요한 건 전세나
임대에 대한 부분도 확인을 해야 돼요. 예, 김현장 변호사가 그러잖아요. 집은 없는데 50억 전세 살잖아요. 맞아요. 어? 걔 누구니? 저 국힘당에서도 내가 전세 살아봐서 아는데 이러고 전세 봤더니 26억 전세였잖아. 걔 누구니? 이혜훈이었나? 이혜훈이었니? 아니야, 뭐 다른 누구였어? 여자. 누구였어? 아무튼 아우 하도 많아가지고 걔가 걔가 그 10억 빌렸는데 기억을 못 해가지고 재산 신고 안 한 애잖아. 조수진이라고요? 조수진이야? 네. 아. 근데 아무튼 이런 방식. 이혜훈. 이혜훈이었어요. 26억은 이혜훈이었습니다. 아 26억 전세. 네. 15년간 무주택자였는데 26억에 전세 아파트 거주를 했죠. 서초구 반포동.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재산 형성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봐야 돼. 집만 없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니까. 나 옛날에 나 양주에 임대주택 살 때도 13평 임대주택인데 막 벤틀리에 벤츠들을 다 타고 다녔어. 거기 살고 있는 할아버지들이. 그러니까요. 임대 아파트 앞에 그런 식의 말도 안 되는 고가의 외제 차량들이 즐비하다 이런 얘기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임대 아파트 사는데 딴 사람 명의로 강남에 수십억짜리 집 또는 월세 주고 있으면서 그걸로 그냥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요런 것까지 완벽하게 다 체크를 해갖고 그와 관련된 이해충돌이 일어나지 않게끔 해야 사람들이 믿는다는 거야. 지금 대부분 하는 얘기가 뭐야? 그렇지. 아니 뭐 국회의원이라고 하는데 다 강남에 집 있는데 쟤들이 부동산 정책하겠냐고.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예를 들어서 저는 집이 없어요. 근데 어떡하겠어요? 내가 결혼했는데 내 남편이 집이 많네? 그럼 뭐 나랑 상관없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해도 되죠. 그래서 이 정책에 대한 일관성 그리고 투명성은 대통령이 먼저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이 다주택자라고 해서 무조건 다주택자 유리한 쪽으로만 한다, 법안을 반대한다, 뭐 그런 근거는 없겠습니다만 그런 의혹마저도 남기지 않겠다는 각오로 정책을 만들어서 설계를 하겠다는 거죠. 그만큼 빨리 포기하고 나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자 대출에 대한 것도 철저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하고 있는 얘기는요, 실행하는 게 아니라 다 나 이렇게 할 거야 라는 계획만 갖고 지금 부동산을 좌지우지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더 대단한 거야. 칼집은 꺼내지도 않았어. 그러면은 나 강남에서 나고 자라가지고 우리 집이 좀 비싸긴 한데 나 그거 안 돼요? 아니요. 본인이 거주하는 집은 괜찮다니까요. 본인이 그 비싼 집에 거주하고 있는 게 괜찮아. 그거 누가 뭐래? 근데 내가 거주하지도 않는데 엄청 비싼 집이 있어. 심지어 나는 그러면서 전세 살고 있어. 이거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똘똘한 집 한 채만 남긴다고 100억짜리 집 한 채 남겨가지고 저는 살지도 않으면서 그러니까요. 다 세 주고 월세 받고 그러면서 자기는 시골에서 농막 같은 거 지어놓고 살고 있는 거. 이거 정상으로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자 대출에 의한 이 주택 구매를 나중에 자칫하면 사기나 추징까지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정말 한때 나쁜 마음을 먹었던 제 입장에서는 우리 대통령이 알아도 너무 잘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개인 사업자용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사는 일명 용도 외 유용 요 부분에 대해서 사기죄 처벌과 강제 회수를 당할 것인지 선제적으로 자발 상환할 것인지 어떤 것이 합리적 선택인지 분명하다면서 자, 알아서 해라 라고 대통령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한때 윤석열 정부 때 그런 마음을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일단 청년 대출 주택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생애 첫 주택구입은 90%까지 준다 그래가지고 한 5층이나 10층짜리 건물에 옥상에다가 주거용 집을 하나 얹어가지고 주거와 이게 같이 되는 집이다 그래갖고 대출을 90%를 받아갖고 그 건물을 땡겨가지고 집은 살고 밑에는 임대 주고 요런 걸 한번 해볼까. 왜냐면 워낙에 그때 당시에 그냥 부동산을 막 던지고 있을 때니까. 그때 우리 스튜디오 옮긴다고 할 때 그때예요?
그런 상상을 제가 좀 해봤습니다. 아니, 그렇게 안 하면은 그냥 건물을, 부동산을 취득한다는 게 불가능할 것 같더라고, 그때 그때는. 직원들이 모두 반대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왜냐면 제가 선택한 건물이 워낙 조금 뭐랄까, 제 취향이 강해가지고 직원들이 다 반대해서 실패한 적이 있는데 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뭐 그런 식의 사업자 대출들이 횡행했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 시도만 했다 못한 케이스지만 네. 그런 방식으로 주변에 집 산 사람들, 건물 산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니 근데 송 작가님만 그런 게 아니고 지난해 하반기 사업자 대출을 이용한 주택 구입 사례가 전년 대비 35%나 급증했대요, 실제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주택을 사게 되면 단가가 많이 안 나오니까 사업자 대출로 해갖고 사옥이나 뭐 이런 용도로 해갖고 부동산을 취득하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살린 거네요. 그거 어떻게 알았대? 대통령은 이런 거 성행하는 줄. 아무튼 요런 방식으로 취득했던 부동산들도 빨리 이 시중에 정상 가격으로 되돌아 나오게 되면 부동산 전반에 있는 어떤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이 또는 이런 차용, 그러니까 남의 돈으로 사지 말라는 거야. 사실 저도 대출을 90% 해준다 그래서 대출이 90%면 요즘 이자율도 2% 3%밖에 안 하는데 해볼만 하지 않을까라고 제가 헛된 꿈을 잠시 가졌었는데 진짜 그런 데 편성해갖고 가셨던 분들 나중에 정책적으로 당하기 전에 빨리빨리 정리하셔라. 그때 가서 하게 되면 손실 날 수도 있어요. 작가님은 진짜 네. 한 끗 차이로 이제 빗나가는 게 진짜 다행이다. 근데 난 지뢰밭에서 100m 전력 질주를 해도 지뢰가 안 터져요. 정말 절묘하게 안 밟거든. 어떻게 그렇게 안 터지냐, 진짜. 와, 우리 다 죽을 뻔했습니다, 여러분. 네. 네. 늘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사가. 네. 그래서 아마 요것도 시장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낼 겁니다. 이렇게 한다고만 했는 걸로만. 그래서 최근에 그렇게 건물을 파는 네, 건물 파는 사람들이 많이 연예인들이 나왔어요. 나오는구나. 네. 네. 네, 그래서 무슨 500억짜리 건물을 300억에 파네 어쩌냐는데 살 때는 120억이었어요. 내가 다 알거든. 참. 네. 예, 우리 세호가 그걸 하려고 했었죠. 근데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그때 그 얘기를 듣고 그게 가능하냐고. 예. 그럼 남의 돈 90%로 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한때는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앞으로는 그런 기회는 없어질 것이다. 벼랑 끝 경영이래. 직원들이 겨우겨우 벼랑에서 살려줘. 네. 벼랑 끝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와. 어차피 저의 목표는 사업 유지일 뿐이니까 네, 오로지 그것만 위해서 정권 유지 아니에요. 사업 유지만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성작관의 불안합니다, 마을 여러분. 제품 이용으로 불안한 저희 회사를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